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간 마냥 늦출 수 없다 다짐했다고 하죠.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항체 치료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식약처 정식 허가에 이어서 미국 진단키트 수출까지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부침을 겪고 있는 셀트리온이지만 분명히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현직 의사와 함께 이번 내용 자세히 보시고 뒤에 코멘터리와 구독자분들 반응도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용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 보시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대한민국에서 셀트리온이 큰 역할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위기 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정부를 위기 극복 정부로 규정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여러 면에서 국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위원들에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 같은 각오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코로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지내며 우려했던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다. 거시경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 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왔다고 자평한 호전된 경제 수치를 나열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고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해 생업에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위드 코로나, 즉 일상회복의 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 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내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화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 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 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의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며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국가적 성취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현직 의사로서 레키로나가 의료 현장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에서는 실제로 레키로나가 투여되고 있죠. 사실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이와 달리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쓸 수 있는 치료제가 많지 않습니다. 레키로나 이전에는 렘데시비르밖에 없었는데 처방 기준이 맞는 환자가 많지 않아서 사실상 치료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레키로나가 승인이 되면서 노령의 경증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한 치료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것도 외국에서 비싸게 사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 원가에 공급을 해주는 정말 혁신적인 치료제이죠.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레키로나가 보다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투여가 되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지금 레키로나가 투여되고 있지 않은 그냥 경증 환자에서는 그럼 어떤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딱히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바이러스 그 자체에 치료제가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몸 상태를 좋게 해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도와드리는 처치를 하는 수준이지요. 수액을 투여하고 열나면 해열제, 진해거담제 등등 보조, 약을 투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은 르키로나입니다. 그렇기에 매우 중요한 치료이고 근본적인 치료이지요. 특히 델타 변이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회피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델타 변이에 대한 치료 능력을 가진 이런 항체 치료제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중등증 환자에게 레키로나가 투여가 되면 일단 의료진 입장에서 안심이 되고 환자분들도 안심이 됩니다. 실질적인 치료제가 투여되는 것이니까요. 바이러스에 대한 제거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노령분들은 중증으로 진행이 많이 되잖아요. 이렇게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 치료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힘든 치료를 하면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의료진의 로딩도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관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을 조절해야 하고 압력,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조절해야 하지요. 이것이 낮 시간에 이루어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치료는 낮밤이 없지요. 밤에도 그 엄청난 방역복을 입고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정맥으로 투여하는 레키로나의 역할이 큰데 앞으로 흡입형이 나와서 자가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정말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 어르신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치료제, 좋은 백신의 필요성이 정말 큽니다. 뉴스에서 확진자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겪어보면 정말 어렵고 마음 아픈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조금이라도 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레키로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투여되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후유증 없이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이 좋은 치료제가 투여되지 않아서 병이 진행되고 후유증이 남고 하는 일들은 앞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혁신 바이오 기업이 나아가는 길은 항상 외롭고 힘듭니다. 주변에서 가만히 냅두지를 않지요. 그만큼 셀트리온처럼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가 되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제 하나만 임상시험을 하는 데에도 엄청난 노력과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바로 바이오입니다. 셀트리온이란 기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드높은 목표와 가치를 향해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며 큰 계획을 짜고 그 목표를 항상 이루었습니다. 크게 멀리 바라보고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